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 초중반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동네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는데 옆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들은 사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재밌게 듣는다고 하길래 저도 속으로 그게 뭔가 궁금했어요. 한번 찾아서 들어보니 저랑 엇비슷한 사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용기 내어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됐습니다. 지우고 싶었던 기억들을 이곳에 털어놓으면 비로소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럼 조금은 긴 제 사연 같이 들어주시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서는 제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살면서 없어 보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요. 소희야, 어디 가서 절대 남들이 우습게 보게끔 행동하면 안 돼. 알겠지? 차림새도 그렇고 말이야. 행동거지랑 겉모습이 없어 보이면 널 만만하게 보기 마련이거든. 그렇다고 너무 있어 보여도 안 돼. 그럼 이상한 똥파리 같은 것들이 항상 꼬인단다. 엄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뭐든 적당히 말이야. 적당히가 딱이야. 궁상 떨지 말고 그렇다고 자랑질 하지도 말고. 알겠니? 어렸을 때는 엄마 말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없어 보이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있어 보여도 안 된다는 말씀이 제겐 너무 어려웠죠. 하지만 살아보니 엄마 말씀이 뭔지 이해가 갔어요. 조금 후줄근하게 백화점에 가면 명품 매장에서 무시들 한다잖아요. 밥 먹으러 식당만 가도 조금 편한 옷차림보다 차려입은 쪽이 더 대접받더라고요.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일들 살면서 몇 번 겪다 보니요. 자연스레 겉모습을 신경 쓰게 됐습니다. 엄청 비싼 명품 옷을 입지는 못해도 깔끔하고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다녔어요. 늘 주름 한 점 없이 깔끔히 다림질해서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제가 엄청 잘 사는 집안 딸인 줄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오랫동안 다닌 회사에서는 어느 부잣집 차만 딸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인지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천짜리가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저는 결혼에 관심 없어서 다 거절했습니다. 소희 씨 집이 잘 산다며? 아니요, 그냥 평범해요. 에이, 소희 씨 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딱 부잣집 공주님인데? 아, 공주님은 아니고요. 전 그냥 평범한 평민입니다. 제가 엄마께 말씀드리니 괜히 엄한 놈 꼬이는 것 아니냐며 또 충고해 주셨어요. 혹시나 제 겉모습만 보고 팔자 고쳐보겠다고 다가오는 놈도 분명 있을 거라 조심하라셨죠. 엄마의 그 말을 계속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지만 제 세상이 무너지니까 웬걸 사람 보는 눈도 다치더라고요. 건강하던 아빠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엄마랑 저는 엄청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는 다행히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바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셨죠. 불행 중 다행일까요? 아빠가 쓰러지시기 전에 보험도 잘 드러났었고 저희 가족은 생활비나 병원비 걱정은 크게 없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아예 돈 없는 집안도 아니었으니까요. 남들보다 조금은 여유로웠기 때문에 당시에 경제적 걱정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아빠가 쓰러지는 걸 목격한 저와 엄마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언제 아빠가 엄마와 제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불안했죠. 제가 한동안 회사에서도 힘들어하는 티가 많이 났는지 동료들이 많이 걱정해줬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제 얼굴을 보면 이름 모르는 사원분이 위로해주고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줘서 그나마 잘 회복했어요. 아빠가 다시 눈을 뜨시기 전에 저는 모든 게 불투명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남편이 서성거렸습니다. 한 걸음 뒤에서 위로해줬던 동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제 옆에 딱 붙어서 엄청 저를 챙기더라고요. 소희 씨,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요. 그러지 말고 저랑 나가요. 모든 건 밥심이에요. 밥 잘 챙겨 먹고 기운 내야죠. 그 사람은 매일 한결같이 제게 밥은 먹었냐, 잠은 잘 잤냐 물어봤어요. 점심에는 제가 밥을 안 먹는다 싶으면 꼭 남아서 절 데리고 나가 먹는 걸 지켜보더라고요. 처음엔 그 사람의 위로가 보이지도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 일상에 그 사람이 스며들어 나중엔 정말 의지를 많이 했어요. 아빠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무너졌던 일상이 돌아오자 저도 자연스럽게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계기로 남편과 연애했고요. 특별할 거는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알콩달콩 만났어요. 1년쯤 사귀고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마음 한구석 어딘가 저는 성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이는 건 제게 사치였어요. 20대 초반처럼 연애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언제 결혼 상대를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요. 적당히 비슷한 환경의 회사 동료와 하는 결혼,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빠가 아프셨잖아요. 도희야, 아빠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게 되면 너 결혼식은 어쩌냐? 우리 딸 결혼식에 내가 손은 잡아주고 떠나야 하는데. 아빠도 참,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프로포즈 받는데 문득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돌아온 아빠와 했던 대화들이 떠올랐죠. 그래서 저는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제가 힘들 때 옆을 지켜준 사람이니까요. 그와의 결혼 준비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식까지 많이 싸운다던데 저희는 평화로웠죠. 그런데 어느 날 신혼집을 알아보는데 남친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그냥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들어가서 살까? 응?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니, 내 친구가 처가살이 한다고 자랑하는데 처음엔 그냥 웃어 넘겼거든? 근데 보니까 장모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지내는 모습이 나도 좀 부럽더라고. 아무래도 시가살이는 며느리가 고통스러운데 처가살이는 사위한테 나쁠 게 없잖아. 난 우리 둘 다 행복한 결혼 생활 하고 싶거든. 자기 생각 좀 의외다. 난 시댁살이든 처가살이든 둘 다 별로야. 각자 다 커서 결혼했는데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아닌 듯해. 게다가 우린 나이도 있잖아. 돈 모아야 할 젊은 신혼부부가 보통 부모님 집 들어가서 살지. 그래? 당신은 별로겠지만 장인어른 생각은 다르지 않을까? 응? 아무래도 한번 편찮으셔서 집에 우리라도 있는 게 든든하실 거야. 남친 말을 들어보니 또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슬쩍 친정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엄마, 남친이 결혼하면 친정집 같이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떻냐고 묻네? 굳이? 아니, 한창 신혼인데 여길 못하러 들어와. 아니, 아빠도 한번 아프셨고 하니까 그 사람도 나름 걱정됐나 봐. 이제 우리 집 사위라 이거지. 어머, 마음만 고맙게 받는다고 해줘.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대? 요즘 세상이 변하기는 많이 변했나 봐. 네 아빠 들으시면 감동해서 우시겠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신혼답게 둘이 사는 게 맞아. 나중에 아빠한테도 들으니까 아빠께서도 똑같은 의견이셨어요. 아프면 병원 신세 질 테니 굳이 친정집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셨죠. 두 분 다 신혼부부는 신혼답게 둘이 사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친은 못내 아쉬워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사람이 효심이 가득해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그는 아쉬워했는지는 결혼식 후에 점점 깨닫게 됐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결혼식을 끝내다니. 자기야, 아니, 여보, 고생했어.
자기도 고생했어. 우리가 드디어 진짜 부부가 됐네. 결혼식도 문제없이 다 끝내서 다행이야. 아, 후련하다. 근데 당신 어제 잠 얼마 못 자서 피곤하지? 비행기 안에서 자야지. 피곤하지. 나보다 잠 못 잔 건 당신이잖아. 나도 비행기에서 기절할 것 같아. 근데 잠시만. 나 지갑이 어딨지? 지갑? 분명 챙겼는데 안 보이네. 뭐 캐리어에 있겠지? 차 내려서 나중에 확인해야겠다. 저희가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저는 환전을 넉넉히 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카드 위주로 쓰자고 환전하지 말자더군요. 현금은 분실 위험도 있고 카드사 혜택이 많다고요. 각자 카드를 쓸지 아닐지는 정하지 않았었지만 남편이 지갑을 통째로 집에 두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여행 내내 제 카드로 다 해결했어요. 조금 더 넉넉하게 환전해 올 걸. 생각해보니까 카드 안 되는 곳 많으면 어떡해? 괜찮아.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ATM기 있잖아. 거기서 현금 뺐으면 돼.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엄청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이왕 간 거 돈 걱정하면서 여행하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치?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에다가 신혼여행인데 여유롭게 다니는 게 좋지. 자기 미안해. 내가 이렇게 중요한 날 지갑을 깜빡해서. 남편이 지갑을 통째로 두고 왔다고 해서 처음엔 좀 짜증이 났습니다. 카드 한도 때문에 여행에 차질이 생길까 봐요. 하지만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카드만 있으면 현금 뽑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지갑이라 다행이지 빡빡한 비행기 시간에 여권 안 놔두고 온 게 어디냐며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때 남편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의로 지갑을 두고 온 게 아닐까 생각했죠. 신혼여행 첫날 저는 결혼식이랑 장시간 비행 탓에 몸이 너무 고단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피곤하지도 않은지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깼어? 산책할래? 지금 몇 시야? 6시 반. 산책하고 호텔 조식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 되게 일찍 일어났네. 미안한데 자기야, 나 지금은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조금만 더 자면 안 될까? 그럼 조식은 나 먼저 먹을까? 난 안 먹어도 돼. 근데 혼자 먹을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내가 애도 아니고. 혼자서도 잘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긴 아직 피곤할 텐데 더 자요. 저는 남편이 조식을 먹고 난 뒤 금방 돌아와 저를 깨워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어느덧 오후더라고요. 깨웠는데 혹시 제가 못 일어나서 혼자 나간 건가? 아님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아직 안 들어온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전화를 확인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문자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건 남편의 연락이 아니라 카드 결제 문자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금액대가 긁혔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해외에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도난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과 손이 벌벌 떨리는데 갑자기 이곳이 하와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헌데 그것도 잠시 제가 카드를 분실했구나 좌절했는데요. 순간 잠결에 제 카드를 들고 간다는 남편의 음성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분실한 게 아니라 다행이라며 혼자 안도를 하다가 아니지, 그게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호텔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남편 혼자 쇼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안 갔죠. 그것도 제 카드를 말도 없이 엄청 긁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남편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는 결론으로 도달했어요. 여보세요? 아니, 제가 신혼여행을 해외로 왔는데요.
카드를 분실한 것 같아서요. 놀라서 부랴부랴 카드 분실 신고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땐 정말 놀라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곧바로 연락 안 되는 남편도 실종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카드 고객센터와 통화하는 중에 남편은 무사히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란 토끼 눈의 남편을 마주하자 안도와 동시에 화가 치솟더라고요. 뭐야 당신? 지금까지 뭐 했어?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여보, 왜 울고 있어? 나 쇼핑하고 왔는데. 말도 없이 혼자 쇼핑하고 온 거야? 너 피곤하대서 혼자 다녀왔지. 그건 새벽이었고 오전에 나 깨울 생각은 안 들었어. 지금 오후 2시가 훌쩍 넘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다고? 아, 내가 미안해.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미처 몰랐다. 근데 당신도 너무하다. 내가 못 깨웠어도 혼자 일어나면 되잖아. 애야? 뭐? 그렇잖아. 내가 몇 시에 돌아올 줄도 모르는데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잤어야지. 당신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난 거야? 내가 그럴 정신이 있었어? 밤 늦게 도착해서 기절했잖아. 나 6시에 일어났을 때도 비몽사몽이었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난 당신이 아침 먹고 산책만 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 연락은 되지도 않고 남겨놓은 것도 없고 카드 결제 내용만 잔뜩 와 있잖아. 내가 안 놀라게 생겼어? 게다가 내 카드를 상의도 없이 어떻게 막 긁어. 대충 계산해봐도 200만 원 훨씬 넘더라. 말하다 보니 그제야 남편의 손에 들린 쇼핑 봉투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중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쇼핑백도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들어보니 당신이 놀랄만 했네. 내가 언성 높여서 미안해. 오랜만에 해외여행 와서 너무 들떴었나 봐. 그런데 나 진짜 혼자 놀다 온 게 아니라 당신은 피곤하다 했고 편하게 혼자 잘 자라고 자리 비켜준 거야. 조식 먹고 산책 좀 하다가 호텔 구경하는데 심심하더라고. 그래서 잠깐 바깥 구경한다는 게 이사단이 났네. 세일도 많이 하고 또 한국보다 더 싸니까 나도 모르게 카드를 긁고 있더라. 상의 없이 카드 써서 미안. 근데 나 진짜 내 거 산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 선물이랑 기념품 산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하지 말아줘. 우리 엄마 지갑이 워낙 오래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엄마 생각이 엄청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결제해버렸어. 근데 말야, 나도 호텔방 들어오자마자 당신 울고 있는 모습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니까, 뭐? 왜 효도를 내 카드로 하려고 해? 게다가 그 카드 한도도 별로 안 돼. 우리 환전도 별로 안 해왔잖아. 아니, 좋게 생각해서 진짜 나한테 상의하고 같이 사러 갔으면 내가 이래? 나 당신 정말 이해가 안 돼. 한도가 얼만데? 신용카드 말고 다른 체크카드는 없어? 뭐? 남편이 반성은 안 하고 제게 다른 카드가 없냐고 묻는 순간 저는 속으로 결혼식 올리고 바로 이혼해도 될까? 사람들이 엄청 뒤에서 수군거리겠지?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어떻게 배우자가 되자마자 카드를 자기 것처럼 막 쓸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남편이 쓴 건 남편에게 다 받을 생각이었지만요. 이 신혼여행은 망했어. 어떻게 시작부터 이래? 남은 여행 나 웃으면서 보낼 자신 없어. 자기야, 실수라고. 한 번만 화 풀어라, 응? 내가 배려 없이 굴어서 미안해. 따로 있고 싶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은 각자 시간 보내자. 나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여보야. 그리고 당신이 오늘 카드 쓴 거 말야. 아무리 양가 부모님 선물이라 해도 나랑 아무런 상의도 안 하고 산 거니까 환불하던지. 아님 당신이 쓴 돈들 계산해서 나한테 입금해. 아무리 부부가 됐어도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식 올리자마자 어떻게 이래? 뭐? 입금하라니.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입으로는 미안하다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럼 나 혼자 당신이 쓴 돈 감당해야 하는 거였어? 나도 평범한 직장인이야. 매달 고정 지출비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돈 나가는 거 부담스러워. 부부끼리 참 치사하다. 뭐? 치사? 내가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당신 아침만 혼자 먹은 거 아니더라? 식당에서도 카드 긁었던데 혼자 점심까지 먹고 왔지? 그게 더 말하기 싫고 나가. 방을 하나 더 잡던지 해. 아님 내가 나갈까? 알았어. 일단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따로 있자. 그렇게 저는 화가 안 풀려서 신혼여행 내내 남편이랑 따로 지냈습니다. 남편 꼴도 보기 싫어서 돌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호텔에만 박혀서 호텔 안에서 식사도 다 해결했어요. 남편이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마지막 날쯤 겨우 화해했어요. 화해라기보다는 한국에 들고 갈 선물들 사려고 억지로 얼굴 봤네요. 어쨌든 결혼 축하하러 와준 소중한 걸음들의 보답도 해야 하고 양가 어른들 선물도 다시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반성한다며 그대로 사왔던 것들 다 환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 게 진짜 부모님 선물이었는지 본인이 갖고 싶었던 걸 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당장은 짜증나도 화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은 친정집에서 자야 했기 때문입니다. 친정 부모님께 안 좋은 모습 차마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시댁에서 보내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 일정을 다 마무리하자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때 사건을 남편과 한 번 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진짜 이혼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왔어? 어휴, 고생했네. 즐겁게 쉬고 왔어? 네, 뭐. 엄마, 그런데 뭘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상다리 부서지겠다. 엄청 고생했겠네. 뭘, 아빠가 많이 도와줬어. 뭐 한 건 없지만 우리 딸, 우리 사위 많이 먹어. 우와, 감사합니다, 장모님. 남편은 잠깐 제 눈치를 보다가 밥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친정 부모님을 보고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서 잘 먹지 못했어요. 해외에서 입맛 안 맞아서 고생했어? 사위는 잘 먹는데 넌 왜 그렇게 못 먹었어? 미안해, 엄마. 힘들게 준비하셨는데. 딸이 많이 못 먹어서 속상했구나. 아니, 비행기를 오래 타고 와서 그런가 입맛이 없었어. 속이 부대끼더라고. 약 줄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요. 근데 엄마는 이제 괜찮아? 뭐가? 엄마 결혼식 때 엄청 우셨잖아. 아이고, 그러게. 내가 기쁜 날 그렇게 울면 안 됐는데. 예쁜 딸 보내려니 그렇게 속상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예쁜 딸 시집 보내는데 내가 안 울면 이상하지. 사위가 야속하기도 했지. 엄마는 너 좀 더 내 옆에 데리고 있고 싶었거든. 엄마께서는 갑자기 또 우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엄마 눈물을 닦아드렸죠. 너무 울어서 남편은 밥 먹게 하고 저랑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서 마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엄마, 그만 울어. 나 결혼했어도 집도 가깝고 우리 자주 볼 거잖아요. 그게 말이야, 소희야, 사실 말이다. 엄마께서는 한참을 우시다가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이야기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상처받을까봐 지금껏 숨겼었는데 이제는 다 커서 결혼도 했고 진짜 말해줘야 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고? 아니긴 왜 아니야. 넌 누가 뭐라 해도 내 딸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 말은 내가 친딸이 아니란 거잖아. 저는 2살 때 입양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충격이었어요. 입양해서 지금껏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절 버린 친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했으니 이혼을 하든 말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엄마를 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퉁퉁 부른 눈으로 시댁에 방문하니 시모는 둘이 싸웠냐고 물었습니다. 그게 싸우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눈은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엄마. 싸웠다고? 아니 너희 아직 혼인신고 도장도 안 말랐는데 싸웠니? 뭐 때문에? 엄마, 왜 소리를 질러요? 깜짝 놀랐잖아. 어머님, 어제 친정어머니랑 밤새 이야기해서 눈이 이래요. 죄송해요. 보기에 못났죠? 예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으이그, 그러길래 여기부터 오지 그랬니? 친정부터 가고. 말은 안 했지만 나 서운했다. 친정 부모님은 둘이지만 난 혼자 잤냐. 혼자 외로운 시모부터 챙기면 어디 덧나?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괜히 저희 돌아오는 날이라고 이것저것 혼자 챙기시느라 힘드실까 봐요. 친정 엄마께서 먼저 친정집 오라고 하셨거든요. 참나, 너네가 결혼한 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다 늙은 내가 다 큰 너네를 챙기긴 뭘 챙기냐? 너네가 날 챙겨야지. 에휴, 됐다. 배고프니 얼른 밥이나 먹자. 아, 네. 뭐하고 서 있냐? 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얼른 밥 준비해라. 며느리로 방문한 공식적인 첫날이잖냐. 어디 네 요리 솜씨 한번 봐야지. 친정집에서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남편과 저를 엄청 환대해 주셨어요. 다음날 시댁집에서는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환영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시모는 며느리 됐다고 갑자기 하대하면서 제게 첫 식사 준비해 보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했지만 일단은 어른이 시키니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입맛에 안 맞는다고 저를 나무랐어요. 어머, 국이 왜 이렇게 짜냐? 완전 소태다. 얘, 너 이런 식으로 국을 끓이면 나트륨 중독으로 우리 아들 명줄 짧아져. 요리 좀 한다고 들었는데 왜 이 모양이니? 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살려면 나한테 엄청 배워야겠다. 엄마, 맛만 있는데요, 뭘. 자기야, 진짜 맛있어. 반찬도 다 맛있는데. 남편은 제가 혼나는 게 안쓰러운지 그래도 제 편을 들더라고요. 저는 밤이 되어서야 시모의 구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전부 제게 테스트한다며 절 다 시켰거든요. 어머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다짜고짜 여독 풀지도 못한 며느리한테 요리시키셔서 첫날이라 그러시는 거겠지 하고 참았어. 근데 설거지까지 다 나 시키고 자기는 도와주지도 않고. 여독은 친정에서 충분히 풀지 않았어. 당신 남편한테 시어머니 흉보는 건 좀 깬다. 그것도 뒤에서 몰래 말이야. 우리 엄마 아시면 얼마나 충격이시겠어? 입장 바꿔서 내가 장인 장모님 흉보면 좋아? 난 뒷땅 까는 사람 딱 질색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당신 좀 실망이야? 뭐라고? 미안한데 이건 뒤에서 흉보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 대놓고 흉보는 거야. 아니, 당신이야말로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 당신한테 사위된 지 첫날이니 요리하고 설거지 해보게 하면 기분 좋아? 그런 취급 받으면 좋겠냐고. 뭔 소리야. 남자랑 여자는 다르지. 뭐가 다른데? 우리 엄마 아빠께서는 당신 귀한 손님 대접해줬는데 난 왜 여기서 찬밥 신세야. 시댁에서 큰 소리 내며 싸울 수는 없으니 남편은 집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여러모로 신혼여행 때부터 받은 스트레스에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풀리지 않은 여독과 종일 심호에게 시달려 피곤이 몰려오더군요.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아예 잠들어 버렸죠. 그런데 깨어보니 또 남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다른 방에서 자나 싶었죠.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시모랑 남편이 마당에 있더라고요. 저랑 엄마가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두 모자도 할 말이 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창문 방충망 사이로 들려오는 제 이름에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했습니다. 가까이 가니 시모랑 남편은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자기 예뻐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데 제가 쉽게 넘어오겠어? 엄마라도 먼저 좀 잘해줘야지. 안 그래도 신혼여행 때 대판 싸웠는데 엄마까지 그러니까 섭섭하다고 난리잖아. 아이고,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는 줄 아냐? 소위 제가 예쁜 구석이 있어야 예뻐하지. 저는 그 대화에 온몸이 굳었지만 딱 한 군데 손가락은 잘 움직이더라고요. 혹시라도 놓칠세라 곧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저보고 뒷담 까지 말라고 뭐라 하더니 남편은 시모랑 제 이야기하는 모습에 본능적으로 찍었죠. 발뺌할지도 모르니 창문을 통해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니, 소위 걔가 애가 예뻐 보이기라도 하면 몰라. 얼굴도 그 꼴이 뭐냐? 안 그래도 못생긴 얼굴 더 못 봐주겠더라. 엄마, 내가 좀만 참자고 그랬잖아. 소위 내 스타일 아닌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나도 꾹 참는데 엄마도 좀 예뻐해줘. 장인어른 몇 년 전에 뇌출혈 수술했었으니까 분명 오래 못 살 거라 몇 번 말해? 금방이야. 지금 정정해 보여도 2차 뇌출혈 소리 소문 없이 금방 또 온단 말이야. 그럼 그 재산 다 우리 거라고. 그니까 며느리한테 잘해줘. 그래. 그 사돈 양반 언제 갈지는 몰라도 고시겠지 아마. 그래, 내가 그것만 믿고 결혼시켰지. 깜빡했다. 소위 저기 집애가 뭐 볼 건 없어도 집안 하나는 좋아 보이니. 내일부터는 정말 마음 다 잡고 잘해줘야겠다. 그래, 엄마. 난 소희가 아니라 저 집안 재산이랑 결혼한 거야. 그것만 생각하자. 아, 근데 생각할수록 저거 열받네. 집도 잘 살면서 신혼여행 가서 내 돈까지 쓰게 하더라고. 너가 잘 몰라서 그래. 원래 잘 사는 집안일수록 그런 거 칼같이 지키는 거야. 그래? 어떻게 카드 받아내지? 결혼한다고 끌어모았어서 이제 우리 알거지잖아. 너야말로 성급하다 이놈아. 살살 구슬려야지. 그런가? 엄마, 내일부터 살살 구슬려 볼게. 화이팅! 짠합시다 어머니. 이 지긋지긋한 월세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알고 보니 이 넓은 시댁 단독 주택도 월세였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시모의 대화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어요. 어떻게 저와 제 부모님을 두고 그런 생각을 했는지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놔두는 소문을 듣고 제가 잘 사는 집안 딸인 걸 알고 접근한 거였죠. 참 허망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곧바로 티내지 않았습니다. 못된 모자 참교육은 시켜줘야 했으니까요. 이혼은 정해진 결론이고 못된 아들 의견에 동조한 시모부터 복수하기로 생각했어요. 저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시댁에 놀러 갔습니다. 회사랑 가까웠거든요. 이미 남편과 시댁의 재정 상태는 알았고 뜯어먹을 건 없고 밥이라도 얻어먹어야지 싶었어요. 시모는 처음에는 저를 반겼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 손맛 배우려고 왔어요. 근데 어쩌죠? 회사 점심시간에 온 거라 바빠서 요리는 못 배울 것 같은데. 어머, 네가 요리를 못하러 배워. 내 말을 아직도 담아뒀어? 내가 해줄 테니까 넌 걱정하지를 마. 어머님, 그럼 저 갈비찜 먹고 싶은데 내일 또 와도 돼요?
응? 갈비찜? 아, 내일 또 온다고? 아, 그래. 내가 다 해놓으마. 먹고 싶은 거 미리 말하기만 해. 큰 소리 뻥뻥 치던 시모에게 저는 매일 먹고 싶은 걸 말했죠. 어머님, 전복회가 너무 먹고 싶어요. 아침부터 시모에게 연락해 놓으면 시모는 열심히 장봐서 점심을 제게 대접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마음에도 없는 시모 칭찬과 자랑을 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날 정말 끔찍하게 아끼셔. 나 친구들한테 계속 자랑하잖아. 오늘은 전복회까지 직접 떠주셨다니까. 그래? 전복회? 맛있었겠다. 난 왜 안 불렀어? 에이, 나랑 친해지셔야 하는데 당신이 왜 껴? 그렇지. 얼른 둘이 친해져야 좋지. 응, 저번에 뭣도 모르고 서운하다고 해서 미안해. 어머님 진짜 좋으신 분 같아. 그치? 사람 겪어봐야 알잖아. 우리 엄마랑 너도 분명 서로 잘 알게 되면 잘 맞을 거라 나도 생각했어. 근데 엄마 용돈 좀 드리는 게 어때? 매일 가서 먹으면 엄마 좀 부담스러우시겠다. 응? 아니지. 어머님 그럼 부담스러워서 나 밥 못 먹이셔. 용돈은 다음에 챙겨드릴 거야. 그래? 떨떠름한 남편의 대답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그리고 제가 용돈도 안 주고 점심시간마다 낼름 밥만 먹고 가니 이제 시모는 아예 냉장고를 이제 비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요. 어쩌지? 내가 장 보러 갈 시간이 없어서 못 봤네. 괜찮아요. 오늘 해물찜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머님 힘들까봐 제가 오는 길에 배달 주문해놨어요. 잘했죠? 해물찜?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아유, 고맙다. 배달 왔습니다. 네. 헉, 어머님. 응? 어쩌죠? 제가 회사에 지갑을 두고 와서요. 결제 좀 부탁드려요. 그래, 뭐 내가 일단 결제하마. 얼마죠? 네, 59,000원입니다. 거참 되게 비싸네. 그렇게 냉장고를 비워둔 시모를 위해 저는 매일 점심을 미리 주문해서 갔어요. 해물탕으로 시작해서 초밥, 중식, 코스 요리 등등 배달 가능한 비싼 음식들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한 시모를 다 뽑아 먹었죠. 시모는 성질을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너 용돈 한 번 안 주고 너무하다 정말. 내가 지금 이번 달 식비만 얼마를 쓴 줄 아냐? 어머님, 설마 저한테 쓰는 돈이 아까우세요? 제가 한껏 울상을 짓자 시모는 당황하다가 얼마든지 먹고 싶은 거 말하라고 떵떵거리더군요. 그리곤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시모가 이렇게 잘해준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전 당연히 그러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더니 시모가 개거품을 물었어요. 저는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요. 양부모님도 모자라서 시어머님께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요. 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뭐? 뭔 소리냐 그게? 너 니네 부모님 친자식 아니냐? 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 어렸을 때 입양하셨대요. 너 왜 그 중요한 걸 숨겼냐? 진짜 네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시모에게 저 또한 이제 숨기지 않고 발톱을 드러냈어요. 왜요? 그게 뭐 어때서요? 정신 차려라. 아니 양부모가 너한테 뭐라도 남겨주겠냐?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이거 사기 결혼이야. 결혼 전에 말했어야지. 이혼이라도 할까요? 당연한 걸 물어. 이 괘씸한 것. 시모는 이혼 소송할 거라며 제게 각오하라더군요. 너 미쳤지? 감히 날 속여? 퇴근하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생각이 같다 하더군요. 이미 제가 말하기 전에 시모한테 들었는지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속였다고 사기 결혼이라고 시모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께 같이 가서 이혼 말씀드리자고 말했어요. 마지막 예의는 갖춰달라고요. 제가 밤늦게 남편을 데리고 나타나자 친정 부모님께서는 어리둥절해 하셨죠. 무슨 일이냐 갑자기. 너희 뭔 일 있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부모님께 저는 물었어요. 엄마 아빠, 저 할 말 있어요. 죽어서 유산 남기지 말고 지금 정신 운전할 때 저한테 유산 남겨주세요. 저 친딸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돼요. 아무것도 못 받을까 봐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부모님께서는요. 당황하시다가 이내 곧바로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 소희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주마. 남편은 아빠의 말씀에 당황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아니, 친딸도 아닌데 정말 얘한테 재산 남겨주실 거예요? 얼마나요? 친정엄마께서는 남편의 속보이는 말에 놀라신 얼굴이었죠. 자네, 뉘앙스가 좀 그렇네. 우리가 소희한테 재산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나. 우리 마음으로 낳은 딸인데 누가 뭐라 해도 소희는 내 딸이야.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태도에 놀라서 태세전환했어요. 여보, 정말 감동이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동안 우리 소희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소희 지키겠습니다. 웃겨? 네가 뭔데 날 지켜? 난 내가 지켜. 엄마 아버지, 저 재산 필요 없어요. 아까 한 말은 진짜 재산 받으려고 한 말 아니에요. 저 멀쩡한 직업도 있고 모아둔 돈도 충분해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니까 절대 저한테 유산 남기지 마세요. 그게 뭔 말이야, 여보. 받을 건 받아야지. 그래, 너 받을 건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벌은 달게 받아야지. 저는 친정 부모님께 시모와 남편 동영상을 틀어서 보여드렸어요. 남편 놈은 자기 목소리와 자기 엄마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사실 제가 혹시 몰라 2시간 전에 친정아빠한테 충격받지 마시라고 미리 귀뜸해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놀라지 마시라고요. 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뺨을 날렸어요. 감히 내 귀한 딸에게 상처를 입혀? 잘못했습니다. 그런 의도로 한 말 전혀 아니에요. 나 자네한테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쉽게 안 죽어. 죽더라도 이혼하는 거 다 보고 죽을 테니 걱정 말게. 엄마께서는 손에 집히는 대로 남편에게 물건을 던지셨어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소송을 해서라도 이 부분 바로 잡을 거야. 네 놈, 네 엄마, 내가 가만 안 둬. 그렇게 남편 놈은 쫓겨나고요. 아빠와 저는 엄마를 달래드렸어요. 시모는 얻어맞고 남편을 보고 또 불이 나게 다시 남편의 손을 끌고 친정집으로 달려왔죠. 아이고, 사돈어른 잘못했습니다. 술김에 헛말이 나왔어요. 내가 이놈의 술을 끊어야지. 내 아들은 못난 애미 말에 맞장구 친 죄밖에 없어요. 아들이 정말 소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들? 네, 맞아요. 저 정말 소희 사랑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시모와 남편은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 속지 2번 속겠어요? 너 보니까 왜 처음부터 처가살이 타령한지 알겠다. 소름 돋아. 우리 엄마 아빠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 하려고 그랬니? 절대 아니야. 소희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변명은 법정 가서 하던가. 저와 친정 부모님은 끝까지 그 둘을 외면했습니다. 나가라고 끌어내도 안 돼서 경찰까지 불렀죠. 그렇게 결국 이혼 소송은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명확한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찍은 동영상 증거도, 신혼여행 때 진상짓했던 카드 내역서도 제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남편과 시모는 비싼 전원주택 월세 감당 못해서 쫓겨났더라고요. 부동산 직원한테 들어보니 원래부터 두 모자는 원룸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저랑 결혼하려고 전원주택에 무리하게 들어가선 단기 월세살이를 한 거죠. 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회사에서 마주치는 게 너무 싫었는데요. 마침 타이밍 좋게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전 남편은 돈 무서운 줄 모르고 결혼 전에 회사 동료들한테 야금야금 빌린 돈들이 있었나 봐요. 안 갚고 배째라는 시기라 크게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하마터면 저까지 피해 입을 뻔했네요. 그나마 결혼 전 빌린 돈이라 저는 엮이지 않았네요. 회사에 제가 관련되지 않은 거라 소명하느라 골치 꽤 아팠습니다. 이혼 후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혼 전 소송 중인 것도 다 오픈했습니다. 전 남편 아주 빚더미에 오르고 근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걸 누가 봤다는 소문만 들었네요. 그거라도 열심히 해서 어서 회사 사람들 돈부터 갚았으면 좋겠네요. 괜히 저도 얼굴 보기 껄끄러워졌거든요. 제 잘못 없는 거 알았는데도 일부분의 사람들은 은근히 여유 있는 제가 책임지길 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사기 결혼까지 당하고 돈까지 갚아야 하나요?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전 시모는 얼마 전에 회사 근처 국밥집에서 봤어요. 주방에서 땀 범벅이 되어 설거지하고 있더라고요. 이사도 안 갔는지 제 회사 근처인 걸 알면서도 이곳에서 일하는 게 웃겼죠. 같은 동네 살면 참 이런 점이 웃겨요. 좋은 마음은 아니고 저도 사람인지라 쌓인 한이 있잖아요. 국밥집 사장님께 설거지하는 이모 힘들어 보인다고 고생하시니 이모님 팁이라도 드리라고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이모, 저기 마음씨 착한 분이 10,000원 팁이라며 주셨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손님. 제 얼굴도 안 보고 연신 고맙다고 고개를 조아리는 전 시모였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어 제 얼굴 보곤 낯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수고하시라고 한마디 남기고 가게를 나왔네요. 이제 그 국밥집은 안 가려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재혼도 절대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 곁에만 있어달라 하시네요. 알콩달콩 셋이 살자고요. 저도 한번 세게 대어보니 남편도 필요 없다고 느꼈어요. 또 살다 보면 모르지만요. 지금은 남은 인생 친정 부모님이랑 추억 더 쌓으면서 보내고 싶습니다. 친자식도 아닌데 진짜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에도 보답해야죠. 여러분,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 사연 때문에 혈압 높아지셨을까봐 걱정됩니다. 시원한 물 한 잔 천천히 들이키시고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